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불리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역사 TV는 역사 관련 유튜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역사적인 사항과 그 다음에 일본이 역사적으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맡기는 걸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제가 한 2, 3일 전에 유튜버 시둥이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의 큰 내용은 본인은 이번에 불매운동 사태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가지 일본 여행을 갈 것이고 일본 여행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는 이 불매운동에 관련돼서는 강요할 수 없고 본인의 신념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 배상, 이번에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얘기고 일본이 배상도 다 해서 끝난 얘기다. 이거를 줄줄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선동과 사기극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일종의 답변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한일 협정에 대한 내용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일 협정은 처음에 1961년도에 박정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에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시작해서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한일 회담은 총 1951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 협정이 완성되는 골자가 되는 7차 회담을 제외한 그 전에 총 6번의 회담이 존재했습니다. 그 7차 회담의 결과로 한일 협정이 맺어진 것이고요. 이 한일 협정 전에는 1962년 이 김종필, 오이라 이 양국의 2인자가 한 호텔에 두 사람이 만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고 메모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의 시작부터가 이 거국적인 국익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양국의 집권당의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체결한 성격의 조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한일 협정에 굴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소문과 언론 보도가 있게 되자 196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1963년과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커지게 됩니다. 1964년 6월 3일쯤에 이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굉장히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에서 박정희 정부는 서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고 이 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생이 주도가 되는 단체들을 탄압하고 체포하면서 이 시위를 군인까지 투입되어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반대에 대한 여론을 강제로 무마시킨 것이고요. 또 이 다음에 1965년 6월 22일에 결국에 이 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조인이 되게 되는데요. 그 같은 해 8월 14일 이때 조인이 되고 난 이후 국회 비준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 공화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총사퇴를 결의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색을 맞춰야 했기에 공화당 1당과 무소속 2명, 이 포섭된 무소속 2명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투표로 인해서 8월 22일 날 1965년 8월 14일 날 비준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이 굉장히 협약을 맺을 때 그 성격, 이 양국의 2인자가 모여 각 정권에 유리하게끔 정보를 교환하고 메모를 교환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점, 그리고
반대 야당의 동의 없이 공화당 1당과 무소속 2명만으로 구색만 맞춰서 비준안을 빠르게 통과시켰다는 점, 이런 여러가지 절차상의 자본과 문제들로만 보아도 한일 협정 자체는 그 당시 집권이었던 공화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이 여기에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정부 당국자의 입장만 메모로서 교환돼서 맺어진 협정이라는 점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 당사가 되는 징용, 징병,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의견은 1도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다음에 협정에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한 이런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약과 협정에 대해서 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1951년에 그 연합국 52개국이 참여하고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결국 연합국의 49개국이 서명을 하고 일본이 서명을 하면서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이 조약으로 일본은 패전 이후에 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냐면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협정에 이 청구권 관련된 그 조항 위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4조의 기준에 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 그것을 따르며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에 의해 피해 당사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 역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조차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피해 당사국들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주권을 연합국이 인정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조약의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에 대한 이런 청구권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소한다는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된 것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또 얘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여러 가지로 일본이 그동안 강제로 점유했던 여러 영토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거기에는 이 일본이 했던 무력적인 행동에 대한 청구권 역시 포기한다는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제가 얘기한 이유를 또 한번 이유를 밝혀드리자면, 이제 일본이 이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이야기의 그 근원이라고 해야 되냐, 그 출처는 이 연합뉴스 2013년 10월 17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견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일본인 변호사 가와카미 시로, 이 사람이 같은 해 같은 월 17일 일본 중의원 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말한 얘기를 기본 출처로 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근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일본의 조약국장, 당시 1991년에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있었던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그 참의원 의회의 입장에서 한 말인데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지닌 외교적인 보호권을 서로 포기하는 의미다 라는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같은 해 12월에 재차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연합뉴스 측에서 밝힌 연합뉴스 측이 확보한 1965년 한일협정 전후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외교보호권과 개인 청구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그 뒤에
한일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밝힌 것을 연합뉴스 측에서 그 문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굉장히 정부적인 입장이죠. 야나이 슌지 조약국, 그러니까 조약을 담당하는 조약국장의 의견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측이 확보한 1965년 전후 외무성 내부 문건에 한일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라고 밝힌 문서, 이런 것만 보아도 일본 역시도 이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가 한 재판의 변호사로 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원자폭탄이 투하해서 피폭된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일본인 피해자가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일본 정부가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탓에 미국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졌다 라고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본 정부의 답변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니 미국을 상대로 재판하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인해 일본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따로 재판을 해도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65년 한일협정이 청구권과 관련된 조약의 상단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 이 4조의 내용에 포함된 이 4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즉 한일협정뿐만 아니라 한일협정의 청구권과 관련된 협정에서 그 조건으로 명시된 그 근본이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조차 일본 정부 스스로는 이 조약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또 밝혀진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역사TV는 그 역사 유튜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현재 일본과의 불화 상태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짜뉴스식으로 왜곡돼서 많이 퍼지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사적인 팩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성격은 절대 정치적인 성격인 것이 아니며, 제역사TV는 근본적으로 현대사 부분은 극히 소량으로 다루긴 하지만 역사적인 팩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야겠기에 이 영상을 찍었다고 미리 밝혀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의 근본이 됐던 시둥이님이 꼭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가지 다른 거에 대한 게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실제 사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식하시는 결과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얘기하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지극히 더더 역사적인 이야기, 역사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